추가 생계비를 인정하지 못한 전자로 말하면 46만 원을 납입해야 되지만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26만 원. 그러니까 한 달 생활 여유 자금이 20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이번 시간에 2026년도요 더 확대된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꼭 확인 필요, 이 주제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해가 이제 지날수록 그 개인회생이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개인회생에 좋은 정책도 나왔지만은, 이거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추가 생계비를 확대하고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고 해서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요. 또 주거비라든지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에 대해서 기준, 그다음에 자녀, 원래 부양가족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되는데 성인이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 그 다음에 고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약간 꺼려하고 신용회복위원회로 많이 가거든요. 그 이유는 한 달에 내는 금액이 고소득자는 많습니다. 개인회생. 왜? 소득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고소득자들한테 추가로 더 생계비를 인정해주는 기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 원리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요. 200만 원을. 그런데 법에 정한 최저 생계비가 있어요. 그러면 1위는 2026년 기준 154만 원이 최저 생계비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200에서 154만 원을 빼면 한 달 변제금이 146만 원씩 36개월 납입이 돼요. 그냥 최저 생계비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거 말고 어떠한 경우 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더 필요한 분들에 의해서는 최저 생계비 플러스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0만 원 소득인 분 1인이 최저 생계비 154만 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 생계비 20만 원을 더 추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분의 한 달 생계비가 17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겁니다. 그럼 200만 원에서 174만 원을 공제하면 이분은 한 달 변제금이 2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지 못한 전자로 말하면 46만 원을 납입해야 되지만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26만 원. 그러니까 한 달 생활 여유 자금이 20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죠? 20만 원씩 3년 하면 7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최대치의 한계선이고, 그 다음에 이 액수가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지금 적용이 되는데, 그 나머지 법원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원이나 부산회생법원은 조금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됐지만 지방법원에서는 거의 인정 안 됐습니다. 거의 인정 안 됐어요. 근데 올해 이제 지방에도 회생법원이 설립이 되니까 이쪽도 같이 좀 적용시켜 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변제율이 아주 낮으면 인정 안 해줘요. 변제율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한테 다시 또 추가 생계비, 이걸 또 인정해 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법원에서는 현재까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주거비예요. 주거비 이런 거잖아요. 어떤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한 달에 원리금이 나가거나 월세를 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때 원리금이라든지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갓난아이가 있으면 조금 전기요금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고려한다 이거예요. 서울에서 한 명이 원룸에서, 정확하게 내가 안 따져봤지만 서울에 한 명이 원룸에서 사는 한 달 주거비하고 지방 저기 전라도 순천 뭐 이런 데서 원룸에서 한 달에 사는 주거비하고 이 같겠어요? 아니,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보통 제가 그냥 옆에 견눈질로 보면 서울에서는 보통 한 원룸만 8, 90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순천 같은 경우 원룸 2, 30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주거비 자체가 그냥 달라요. 근데 법에서 일괄적으로 1인이니까 너는 최저 생계비만 인정되라 하면 순천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154만 원에 한 달 월세 80만 원 빼면 74만 원으로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보험료도 넣고 이게 안 나오죠, 견적이. 그래서 이제 추가 생계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예요. 서울 기준입니다. 1인일 때는 58만 9,208원까지 더 인정해 준답니다. 최저 생계비 말고. 근데 이게 풀로 인정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2인일 때는 98만 2,013원까지 추가로 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선이에요, 한계선. 3인일 때는 125만 3,955원, 4인일 때는 151만 789원. 이것까지 추가 주거비가 인정된답니다, 서울에서는. 근데 이제 서울 말고 뭐 세종특별시, 뭐 용인시, 화성시 같은 경우는 1인 43만 원 정도요. 2인일 때는 71만 6천 원 정도, 3인일 때는 91만 5천 원 정도, 4인일 때는 110만 원 정도. 서울보다는 집값이 좀 싸니까 좀 인정
한도액이 좀 줄어들죠. 이제 일반 광역시로 오게 되면요. 광주, 뭐 대구, 뭐 인천 이런 데가 되겠죠. 1인일 때는 22만 9천 원 정도, 2인일 때는 38만 2천 원, 3인일 때는 48만 9천 원, 4인일 때는 58만 9천 원. 액수가 좀 줄어들죠. 왜? 집값이 좀 더 싸니까. 그 다음에 일반 기타 그 외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1인일 때는 17만 6천 원, 2인일 때는 29만 4천 원, 3인일 때는 37만 6천 원, 4인일 때는 45만 3천 원까지 최저생계비 외에 주거비로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비도 이제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아주 어리거나 아이가 어느 정도 교육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힘든 채무자지만 아이가 꼭 학원을 다녀야 할 시기라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어디 아파서 그 어떤 장애가 좀 있는 아이들은 좀 특수교육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정 근거도 있습니다. 자녀 1인당 보통 학원비로 한 달에, 이제 학원비가 아니죠. 학원 뭐 책값 뭐 이런 교육비 개념이니까요. 한 달에 20만 원까지 1인당 추가로 인정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비죠. 좀 아픈 친구들,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친구들은 1인당 한도 50만 원까지 또 추가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최저생계비 말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이런 겁니다. 의료비는 얼마까지 인정이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상의 돈을 들어가면 그 적정한 범위에서 인정시킬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 검토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1인일 때 한 달 의료비가 64,619원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 2인일 때 105,822원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 3인일 때 135,048원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 4인일 때 163,667원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 적정선상 15만원, 딱 중요합니다. 15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생계비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어떤 1인이 어떤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최저생계비 154만원 말고요, 이 사람이 한 달에 15만원 정기적으로 뭐 혈압약이라든지 어떤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64,619원보다 15만원까지는 85,381원의 이 차이가 있거든요. 85,381원까지는 추가로 생계비를 인정해 주겠다. 2인일 때는 44,178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겠다. 3인일 때는 14,952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최대 한도 15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에요. 재무 고민